다음은 애국 계몽운동이 되겠습니다. 애국 계몽운동. 일단 요거는 우선은 사회 진화론, 이걸 수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 진화론은 이전 시간에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기르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개한 애국해몽 운동입니다. 근데 어차피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의 깡패짓을 옹호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사상적 기반으로 국권을 수호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일본의 힘과 위력을 절실하게 뭔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힘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고 애국 계몽을 하다가 도리어 친일 역적으로 변모하는 위험성이 내포됩니다. 사회 진화론이 그렇게 위험한 거고, 물론 이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분들이 모두 사회 진화론에 오염된 건 아니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이 사회 진화에 오염돼서 결국엔 친일 역적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진화론이 얼마나 흉악한 이론이었고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론이었는지 간파해낼 어떠한 지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들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의병투쟁 혹은 의병전쟁. 이 의병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본의 상대가 안 될 텐데 왜 싸우나라는 그런 모자란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들의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우선은 살펴볼 단체는 보안회라는 단체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황무지 개간권. 일본이 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킵니다. 1904년인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토지를 멋대로 군사용으로 강탈해 갑니다. 아마 그 중에 황무지, 이런 황무지들에 대한 개관권을 대한제국에 요구했을 때 보안회가 대대적인 집회를 일본의 황무지 개관 요구 개관권은 부당하다, 이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해서 아마 일부는 철회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905년에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이런 걸 제안합니다. 군주, 왕, 황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고 모든 실권과 정치는 총리가 도맡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 이것을 추구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일단 이들이 목표로 했던 건 이거였고, 일진회가 친일 행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대한자강회라는 게 또 결정됩니다. 대한자강회. 자강이라는 건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이 자강이라는 말 자체에서 실력 양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그리고 산업진흥을 이들은 또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월보, 매월 발행하는 대한자강의 월보를 간행하고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1907년이 되자 고종의 퇴위를 반대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일본이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협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계속 전개하려다가 이 대한협회의 회장으로 일본인이 선출되니까 점차 친일 역적들의 소굴로 변하게 되는 씁쓸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 국권 피탈 이후에 또 이제 이름을 드러내는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입니다. 일본이 대한자강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서 비밀 결사 형태,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확실히 신원이 보증이 철저하게 되는 사람들만 가입을 시키게 되고, 되도록이면 이 신민회 회원들은 절대로 2명 이상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점조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라는 또 이제 지도자, 신채호, 특히 이분은 역사 연구로 유명하고요. 또 양기타, 이런 분들이 이 신민회에서 활약을 했고, 이 신민회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신민회라는 단체는 굉장히 입체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입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한 가지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은 공화정을 우선은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전제군주제로는 더 이상은 뭔가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 국가를 목표로 교육, 여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대성학교, 여기는 평양에 있는 학교, 그리고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는 평안도 정주에 있습니다. 자, 이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회, 학회, 출판 이런 것들도 운영했고, 그리고 별도로 산업진흥,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극서관 자기회사라는 회사도 운영했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일부 애국 계몽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의병투쟁, 이 무력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질 건데 왜 싸우냐. 하지만 신민회는 국권이 피탈된 이후 신흥무관학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혹은 국외의 독립군 군사 조직을 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신민회 활동은 배고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11년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조선의 초대 조선 총독부에 의한 초대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을 시찰하고 평안도 쪽을 시찰하려고 할 때 평양에서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조작 사건입니다. 왜 이게 조작 사건이냐면은
이 배고인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그때 나는 평양에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일본이 평양에서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 시간대에 자신이 서울에서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그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작 사건을 일본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를 해체했는데, 이 신민회가 드러난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 신민회가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에서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의병 활동들도 점점 사그라들고 이제 조선을 다 이제 삼켰다고 생각했고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던 차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에서 일본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 우리가 이렇게 신민회를 통해 신민회를 마무리하면서